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손발이 붓거나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졌다면 음식 속 소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짜게 먹는 식습관에 익숙했던 우리 세대에게 갑자기 소금을 줄이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소금만 줄여도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염식을 시작했더니 진짜 달라졌습니다. 몸이 붓지 않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고 무엇보다 피로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저염 건강집밥 레시피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한 가지씩 아주 간단한 저염식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과 신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단 1티스푼 정도 소금 섭취만 줄여도 고혈압 약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저염식 생활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침 메뉴입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식사이죠.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엔 아침을 거르거나 빵이나 국물 반찬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짠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저염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메뉴는 들깨버섯죽입니다. 왜 이 메뉴를 추천드리냐면요. 우선 조리가 아주 간단하고 속이 편안하며 나트륨을 거의 넣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불린 쌀빵 공기와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을 잘게 찢어서 냄비에 함께 넣고 물 3컵을 부어 끓여줍니다. 어느 정도 퍼지면 들깨가루 1숟가락을 넣고 약간의 소금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아주 살짝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들깨의 고소함과 버섯의 감칠맛으로 짠맛 없이도 맛있는 죽이 완성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들깨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버섯죽은 나트륨은 줄이고 영양은 챙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식사 후에도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가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레시피로 아침을 바꾸고 나서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부종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점심 메뉴입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간대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기름지고 짠 음식은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점심 메뉴는 두부채소볶음과 현미밥입니다. 이 메뉴의 핵심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섭취하면서도 저염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부침용 두부 한 모를 먹기 좋게 자른 후 팬에 올리브유를 아주 약간만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다음은 양파, 당근, 애호박, 청경채 같은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이때 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마늘 다진 것과 약간의 저염간장 또는 들기름을 활용하면 풍미가 살아나면서도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운 두부를 채소와 함께 섞으면 완성입니다. 함께 곁들일 현미밥은 흰쌀보다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 메뉴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하지만 고기보다는 두부나 콩류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메뉴로 점심을 바꾼 후 속이 덜 더부룩하고 졸리지 않다고 말한 분이 많았어요. 특히 남편께서 고혈압 약을 드시는데 식단을 바꾼 이후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어서 오늘의 저염식 3번째 레시피, 저녁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너무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짜게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 저녁으로 추천드릴 메뉴는
두유 된장국과 찐 야채 쌈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정말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드셔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두유 된장국 만드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반 된장국과 만드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물 대신 무가당 두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냄비에 두유 한 컵을 붓고 멸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조금 섞은 뒤 된장을 아주 소량만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애호박, 감자, 버섯, 양파 같은 채소를 넣고 끓입니다. 두유의 고소함이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별도의 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진 마늘 약간과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정말 감칠맛이 도는 저녁용 된장국이 완성됩니다. 두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위에도 자극이 적어서 밤에 먹기 딱 좋은 재료예요. 다음으로 찐 야채쌈입니다.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깻잎, 쌈채소 등을 살짝 쪄서 쌈 형태로 준비하고 된장 대신 견과류를 갈아 만든 저염 쌈장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땅콩, 호두, 들깨 같은 견과류를 약간 갈아서 된장에 섞고 참기름과 마늘로 맛을 내면 풍미는 살아있으면서도 짠맛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밥은 반 공기 정도로 적당히 담아 채소쌈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충분하고 부담 없는 저녁이 됩니다. 이 식사는 특히 혈압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리며 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저염 균형 식단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 메뉴로 저녁을 바꾼 후에 아침마다 붓던 발과 손의 부기가 줄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3끼만 바꿔도 우리 몸은 금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드셔보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서 오히려 짜지 않아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체질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염식의 기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식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짠맛 감각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짜게 먹는 이유는 혀가 짠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금을 반만 넣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싱겁다고 인식하는데요. 이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은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각이 초기화돼서 본래의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으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할 수 있지만 뇌와 혀는 점차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짠맛 대신 다른 풍미 살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을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사용하죠. 하지만 사실 음식의 맛은 소금 말고도 다양한 요소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늘, 파, 생강, 양파 같은 향신 채소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풍미를 만들어주며 들기름, 참기름, 깨소금도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허브나 레몬즙, 식초를 살짝 넣으면 상큼함까지 살아나죠. 그래서 조리할 때 처음부터 소금을 줄이는 대신 이런 향과 식감으로 맛을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실제로 저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자극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공식품 줄이기입니다. 요즘 냉장고를 열면 각종 반찬류나 소스류가 가득 들어있는 경우 많으시죠? 그런데 이 가공식품들이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우리가 하루 권장량의 10%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반찬을 만들 땐 직접 조리하거나 최소한 저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는 짜지 않게 조리하고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끼 식단과 저염 실천 3단계를 꾸준히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속하는 힘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몸에 좋아도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저염식은 짠맛에 익숙해진 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꿀팁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 사용량을 눈에 보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할 때 감으로 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계량 스푼을 하나 구비해 두고 조리할 때마다 정확하게 몇 그램, 몇 숟가락 넣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고 자연스럽게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식단 기록하기입니다. 하루에 뭘 먹었는지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간단히 써보세요. 이 습관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국을 먹었으면 국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반찬은 몇 가지를 먹었고, 간은 어땠는지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다음 식사 때 선택이 쉬워집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았지만 어느 날 기록을 보니 내가 며칠 동안 짠 반찬을 반복해서 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줄이니까 금방 몸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혼자서만 저염식을 하면 자칫 외로워지거나 중간에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단을 바꾸기로 했고, 아이들에게도 오늘은 저염식 도전하는 날이라고 선언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엄마 이 국은 좀 짠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서 함께 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면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더 돈독해지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처음엔 저염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싱거움이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더 건강한 맛의 기준을 세워주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간장 없이 못 먹던 두부조림을 이제는 마늘과 들기름, 깨소금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도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염식은 훨씬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혹시나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소개한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은 모두 재료가 간단하고 조리법도 복잡하지 않아서 요리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마음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바꿔도 큰 시작이고 반찬 한 가지라도 짠맛을 줄이면 그것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몸은 우리가 바꿔준 만큼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 지인 중에는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던 7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혈압약을 2알씩 드셔도 수치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딸이 저염식 식단을 소개해주고 매일 된장국에 넣던 소금을 반으로 줄이고 반찬도 가공식품 대신 직접 만든 채소볶음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약도 한 알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제 가족에게 매일 식단을 기록해서 공유하고 본인이 직접 장을 봐서 채소를 사오신다고 해요. 그만큼 저염식은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의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기분, 수면의 질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소금 섭취를 줄이면 피로감이 감소하고 기운이 더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하루하루의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염식은 그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속에서 하나라도 그래, 맞아 이게 내 얘기야 하고 공감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직접 실천해 보실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건강한 인생이 열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 수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이라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2달마다 혈압 수치와 신장 수치, 체중을 기록해서 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또 실천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번 달엔 혈압이 조금 내려갔네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 이번 주는 외식을 너무 많이 했더니 수치가 올랐네 하면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 가실 때 그냥 결과지만 보지 마시고 이전 기록과 비교해 보세요. 그 안에서 작지만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건강 다이어리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몸의 변화를 느꼈는지 짧게라도 메모를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엔 버섯죽을 먹었더니 속이 편했다. 점심은 외식했더니 좀 짰다. 저녁은 간단하게 야채쌈으로 먹었더니 잠이 잘 왔다. 이런 식으로요.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판단하는 데도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젊을 땐 몰랐지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될 수도 있고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참아보세요.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혀가 바뀌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직접 요리하고 내가 내 건강을 챙긴다는 그 뿌듯함이 여러분에게 큰 활력을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염식 식단은 단순히 짜지 않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언제든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내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만 저는 여러분이 잃기 전에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바꾸고 점심에 두부 반찬을 곁들이고 저녁에 국물 대신 채소쌈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변화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부종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일상의 질을 바꿉니다. 더 자주 걷게 되고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더 밝은 표정으로 가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염식은 포기하는 식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회복하고 나 자신을 더 정성스럽게 돌보는 식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해보시면 압니다. 음식이 건강해지면 몸도 마음도 같이 건강해지고 삶이 훨씬 덜 복잡해지고 더 간결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소스와 젓갈류를 한번 살펴보세요. 장을 볼 때에도 신선한 재료를 중심으로 장바구니를 바꿔보세요. 반찬 하나만이라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매일 그렇게 한 가지씩만 실천하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을 함께 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끼 식단과 3단계 실천법, 그리고 외식 팁과 기록하는 습관까지 모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맑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잘 해냈구나. 아, 내가 이만큼 바꿨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한 인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건강 식단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건강한 식단으로 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